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뭐 또 많은 이론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 이론적인 것들을 내가 꼭 적용을 했을 때 안 될 때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학습법이나 교수법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방식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목차가 파트 1은 리스닝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리스닝이 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닝을 공부하는 타입, 그 다음에 리스닝을 하는 과정, 그리고 리스닝을 잘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닝에 대한 관련된 활동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주로 뭐라고 하냐면 이론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지금 제가 이제 에피소드 2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기차가 있죠? 자, 기차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새 친구가 지금 영국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첫 번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니까 윈벌리라고 하는 이제 영국 지역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Is this 윈벌리?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B라는 친구가, No. It's Thursday. 아니, 목요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인 C가 Oh, I'm too. Let's have a drink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윈벌리야? 그랬더니 B가 아니야, 목요일이야. 그런데, 나도 역시, 난뭐 마시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어떠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히 어때요? 서로 Is it 각자 다른 대화를 하고 있죠? Wembley? No, 네. it's Thursday. Oh, I'm too. Let's have a drink. 야, What?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이거는 또 어떨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와 미국인이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왔데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왔데이는 버스가 왔다예요. 이 버스가. 근데 미국인은 왔데이? 무슨 날? 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먼데이 이런 거죠. 근데 할머니는 사투리로 먼데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First day, 자, 버스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인은 뭐라고 알아들은 거죠? birthday 하고 물어보면서 해피 birthday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게 아니고 마을 birthday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대화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두 대화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어, 지금 서로 처음에 기차 여행을 하는 친구들은 서로 지금 대화를 해도 서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와 미국인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의미가 지금 서로 주거니 받고 하고 있지만 서로 의견 전달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상은 어때요? 우리 일상도 보면은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할 경우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죠? 집중 좀 해, 집중 좀. 집중. 내가 그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리스닝이라는 이 두 대화를 통해서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예쁜 동그라미만 지금 띄워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가 맞아? 생각해 보세요. 리스닝이라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제가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4, 3, 2, 1.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집중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리스닝인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리스닝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휘예요. 보니까 먼데이 그랬어요. 먼데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먼데이는 월요일이 되는 거고 할머니가 말한 거는 먼데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건 거죠. 이 어휘의 차이에 따라서도 내가 듣고 못 듣고가 또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입니다. 그리고 친숙하냐?
생각해보면 여러분, 리스닝이 잘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잘 되어 있을 때, 아주 익숙할 때, 그리고 익숙하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분야의 어휘, 바로 소리,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부분에서 친숙하기 때문에 잘 집중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인지 이건 뭘까요? 커그노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그니션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국어를 하게 되면 모국어의 경우에는 사실 뭐 자연스럽게 잘하면서 익숙하다고 하지만 외국어는 거의 자라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지 능력을 정신적, 신체적 모든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동원하는 어떤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 동원이 돼야지 사실 이 학습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발음.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힘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세컨 파트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왜 발음이 중요한지 이런 건 있어요. 요즘 뭐 스피킹 그냥 플루언시가 중요하지 뭐 발음, 인토네이션, 원어민 발음 뭐가 중요해? 물론 우리도 한국말도 사람들마다 다 바르게 다름해요. 발음하고 그다음에 다르게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정확한 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상대방의 말을 또 제가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로 아버지 하면은 father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feeder라고 발음을 듣거나 feather라고 발음을 했게 되면은 feather라는 단어는 아예 뭐 깃털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른 뜻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같은 발음은 우리가 안 되더라도 정확한 발음을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발음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거 집중, 친수, 인지, 발음, 소리, 어휘 이거를 다 모아서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추측 혹시 예측이 가능하시겠어요? 바로 comprehension입니다. 그래서 토익이라던가 우리가 할 때 토익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LC 또는 RC reading comprehension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배경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istening comprehension입니다. 바로 listening 컴프레hen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국어에서 리스닝은 뭐냐면요.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조예요. 말하기 전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전조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한 거를 제가 듣죠. 모국어에서. 그리고 경험하죠. 한 가지 아이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엄마가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이제 은하입니다. 저희 엄마도 저 어렸을 땐 그러셨을 거예요. 은하야, 엄마가 해줄게. 은하야, 엄마가 해줄게. 은하야, 밥 먹자. 뭐, 은하야, 엄마가 이거를 도와줄게. 은하야, 어디 시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를 듣고 보통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시장 가요가 아니라 은하 시장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은하 밥 먹어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은하가 할게요. 이게 뭐냐면 벌써 이게 상대방이 말한 걸 듣는 건 거죠. 그래서 듣기는 말하기에 어떤 자연스러운 전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개인이 모국어의 초기 단계에서 언어의 발전은 듣기에 달려 있대요. 얼마큼 많이 듣느냐. 옛날에 그 늑대 소년 같은 경우 늑대들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됐을 경우에 늑대들이 하는 말이 없잖아요. 어이가 없고 그냥 보통 동물이 내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그걸 들어서 어학 발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모국어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왜 모국어의 리스닝과 그리고 뒤에 가면은 외국어로서의 리스닝을 분리를 했냐면요. 좀 달라요. 모국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능하지만
외국어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모국어 교육에서는요, 말하기 능력과 문해력에 중점을 둬요. 자, 우리도 한국말, 여러분은 한국어 원어민이시죠? 자, 그러면 한국어 같은 경우도 말하기 능력이라든가 문해력, 문장을 읽고 내가 이거를 파악하는 거에 있는 거지, 듣기 능력을 갖다가 연습시키는 학습은 없어요. 자, 그래서 모국어에서는요, 원어민들에게 당연히 습득되는 것이니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모국어에서 리스닝이면요. 제2언어 학습에서의 리스닝은, 근데 저희는 제2언어 학습이라기보다는 영어 학습입니다. 저희는 외국어 학습이에요. 제2외국어라는 것은 세컨 랭귀지.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캔토니즈라던가 아니면 싱가포르 언어를 쓰면서 영어를 또 공용어처럼 쓰는 거. 이런 경우가 세컨 랭귀지지만 저희 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쓰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아주 포린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제2 언어 학습이라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자, 여기에서 모국어의 리스닝은 듣기가 말하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존재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2 언어에서 듣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듣기 강조는 언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라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언어를 학습한다라는 관점에서 비롯한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언어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2 언어에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를 강조하게 되면 말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말하기 학습을 저하시킨다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닝에 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언어를 학습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의 스킬들이잖아요. 얘네는 다 학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즉 학습자에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리스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국어에서 리스닝은 자연스럽거나 뭐 또는 말하기 능력이나 또는 문해력 같은 데 중점을 두면 모국어에서는 원어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듣기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듣고 말하는지를 중요시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제2언어 학습에서 리스닝은 필요한 지식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주시는 거니까 뭔 겁니까?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리스닝은 그래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노드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언어는 학습이다. 그래서 리스닝도 학습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부분들인데 물론 이론은 많아요. 뭐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 일단 내용이 정보가 지식이 내 뇌에 들어가야 그래야지 그게 나오가 리스닝이 다시 정보화시켜서 스피킹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은 just learning to talk 말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배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듣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에 보면 cognitive map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미 있는 리스닝을 학습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 되는 걸 말씀드리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말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바로 머릿속에 미닝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소리나 기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토킹이라는 것은 저스트 그냥 언어는 배워진다고 말을 하지만 또 그들은 토킹을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커그너티브 맵을 인지적인 어떤 능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베스트 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practice meaningful listening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리스닝을 할 때 단순히 소리라든가 어휘라든가 기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 그다음에 익숙함, 이해, 그래서 comprehension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내용도 어떻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리스닝이 되는 건 거죠. 이거는 모국어 리스닝이지만 외국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리스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원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정보만 전달하는 거죠. 강의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스닝 공부를 할 때 외국인들이 하는 강의, 테드라던가 유튜브를 보면서 리스닝 학습을 하게 되면 원웨이가 되겠죠. 하지만 투웨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의미, 소셜 릴레이션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외국인 선생님이랑 외국인 친구랑 같이 채팅을 하면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같이 소셜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쌍방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리스닝이 되겠죠. 자, 리스닝을 또 할 때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아름업이 있고 탑다운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세컨 파트에 가면 또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막 의미를 이해하신다기보다 요것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름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퍼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시고 탑다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from the whole to the part라고 되어 있죠? 자, 발음업은 뭐냐면요. piece by piece예요. 어떠한 그 리스닝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음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발음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거라던가, 어휘적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하나하나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숲에서 나무를 파악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숲에 들어가서 이건 소나무네, 이거는 잣나무네, 이거는 전나무네, 요거를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리스닝을 할 때 전체 리스닝 텍스트 안에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학습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탑다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다시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From the whole, 그쵸? From the whole to the parts.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어떤 내용이라던가 앞선 지식이라던가 어떤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분으로 가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제가 항상 그 리스닝이든 어떠한 과목이든 교수법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베스트 웨이는 없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바로 발음업 과정과 그다음에 탑다운 과정 이 부분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 공존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닝 스트레티지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략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어학 학습을 할 때 가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반복해라라고 하는데, 무조건 반복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내가 채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무한하게 반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러한 것들, 나에게 맞는 방법들, 이론적으로 보니까, 리스닝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학습하는 게 좋대더라. 빈칸 넣기 하는 게 좋대더라.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는 게 좋대더라. 아니면은 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대더라. 근데 어떠한 것이 나한테 좋은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보셔야 알죠. 그쵸? 여러분이 해보셔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에게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건데요. 자, 이 지금 제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스 같은 경우는 컴프렌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리스닝을 하기 전에 어떠한 걸 예측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선택적으로 리스닝을 하게 한다던가 또는 뭐 어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how to interrupt polite 등 etc.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상대방이 대화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끼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는 리스닝에 관련된 전략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수업을 준비하면서 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듣기라는 것이 듣기 활동 영역이 있는데 듣기 전의 활동과 듣기 중간의 활동과 듣기 후의 활동 등등이 있는데 아무리 두 번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다 소화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또 학과장님께서도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도 힘들 거고 두 번 나눠서 좀 짧게 짧게 지루하지 않게 하자고 하셔서 그나마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도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좀 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또 다음 기회에 더 이어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는 결국은 우리가 서로 대화라던가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리스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러닝 스트레티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죠. 혼자서 공부하시는 것들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그 패턴별로 리스닝 연습을 하신다던가 또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집중적 듣기 그다음에 선택적 듣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로 그냥 정의를 해드리면 대화를 통해서 영어 리스닝을 하기 위한 전략들이 존재하고 또는 내가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전략들이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그러면 리스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어떤 듣기 활동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listening while reading. 요거는 뭐냐면은요. 리딩을 하는 동안에 듣기를 한다라는 거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보시면 리딩을 할 때 내가 영어로 큰 소리로 읽을 때 그것도 제 귀에 들리겠죠? 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쓰면 쓴 글을 읽어줄 때 또 제가 듣기도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듣는다던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요즘은 유튜브에 자막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자막을 보면서 그 자막에 있는 것들을 읽거나 들을 때도 리스닝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repeated listening. 아까 루비님이 복습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이거는 리스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 학습의 기본이죠. 기본인데다가 또 하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국 학습에서 기본이지만 리스닝도 무한 반복,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무한히 반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랙티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오늘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영상을 찍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 속도가 무지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동영상을 찍을 때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30분 안에 찍어야 되는데 10분 만에 찍은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작용됩니다. 어색하니까 말을 빨리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달하고 싶은 것과 시간이 흐르는 거를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처음 찍다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0분 안에 찍어야 되는데 10분 안에 끝나버린 거예요. 제 말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PD님이 구경을 오셨어요. 구경을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 그날따라 더 빨리 말한 거죠. 다시 찍으시죠. 근데 너무 말을 오디션 볼 때 빨리 하셨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구경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인터랙티브 리스닝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사람마다 다 말하는 속도가 달라요. 저는 빠른 편이고, 제가 우리 윤경주 학과장님의 말을 항상 들을 때 보면 굉장히 차분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굉장히 배려심이 많으신 듯한, 그래서 누군가가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걸 많이 이제 저도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원어민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실까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화라던가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영어 언어의 특징이 빨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속도감도 사실은 따라가야 리스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 때 리스닝이 잘 안 따라가거나 또는 토익 시험을 볼 때 리스닝이 잘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 이유는 속도감이거든요. 또 속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에서 대화에서 오는 어떤 듣기의 양.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제가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국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모국어도 가끔 놓치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어에서는 특히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on-linguistic or semi-linguistic support.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나 도표 같은 것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듣기를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한 어떤 활동으로도 쓸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보통 이제 학자분들이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가들이 이런 활동하면 좋다, 이런 거 저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이론 설명에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이론들만 진짜 딱 기본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스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 화면을 좀 쇼를 제가 좀 마치고요. 음, 여러분들하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요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자, 지금 보니까, 효님 들어오셨고요. 오키님, 자, 지금 제 수업 다 들으셨죠? 근데 네, 우리 학우님도 얼굴은 안 보여요. 자, 효님, 예. 제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게 리스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스닝은 어떠세요? 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말씀대로요. 네, 이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네, 있어야 좀 더 네, 잘 들을 수 있는 거 네, 맞고요. 그리고 네, 말하는 속도, 저도 교수님처럼 성격이 옆에하고 말이 되게 네. 너무 예, 그 말씀 너무 공감됐어요. 네, 그거를 영어의 환경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모국어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학습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 리스닝을 많은 이론가들이 학습하는 방법, 이론가들이 언급을 했지만, 제가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그 접근법을 학습이다라는 거에 접근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성주님이 채팅에다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리스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진정한 리스닝은 스피킹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학생들이 가끔 그 얘기해요. 제가요 리스닝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스피킹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 팩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스피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리스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저한테, 교수님,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무 팩트를 날린다 이거죠? 근데 진정한 리스닝은 내가 그거를 스피킹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닝과 스피킹이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영어의 스킬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효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지식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저도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배경 지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리딩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는 거고. 자, 오키님이 생각하시는, 리스닝은 지금 들어보시니까, 수업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오키님, 제 얘기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정수님, 정수님 들어오셨어요? 정수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리는데요. 네. 정수님이 생각하는 리스닝은 어떤 걸까요? 지금 스타벅스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네? 밖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아, 없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 스타벅스에 있고. 진짜요? 오, 이런 열정을 보이셨군요. 제가 지금 수정님 들어오셨네요. 자, 수정님 제 말 들리세요? 제 말 아, 네,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네. 네, 수정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수정님이 얘기하신 그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이거는 성주님이 해주셨구나. 수정님이 생각하시는 그 리스닝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 들어가고 싶어. 예, 이런, 리슨.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그러면 볼까요? 또 네. 어느 분이, 자, 혹시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리스닝은 무엇일까요? 네, 아, 네, 지금, 자, 본인의 의견 혹시 수정님이시죠? 아니, 수정님 아니신데?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보이시는데 이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카이리 님이 정보 습득 전달 능력. 맞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배경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스피킹이지만 듣는 상대방은 그것을 리스닝으로 컴프레hension,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이 연결된 것이 바로 리스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화면 공유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스닝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리스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요 사람이 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헤드셋을 끼고 학습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학습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요즘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박사 때 공부했던 책이랑 여러 가지를 봤더니 굉장히 올드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DVD, 또 그다음에 뭐 영상 이런 게 나왔는데 요즘은, 리스닝 공부를 할 자료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제가 세컨 파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한두 개 정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영화라던가 또는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라던가 그다음에 테드라던가 공부할 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 그래서 리스닝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는 학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리스닝 능력 키우기에서는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리스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들에 의해서 봤을 때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스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가 뭐였습니까? 발음업이 있었고 탑다운이 있었죠? 자, 그러면 발음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 어휘, 이런 것들, 구조, 문법, 이런 것들, 음절,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고, 탑다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이것이 바로 학습 과정에 같이 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발음업에 관련된 정보를 드린 걸까요? 아니면 리스닝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탑다운 방식으로 특강을 해드린 걸까요? 뭘로 해드린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세요? 자, 제가 탑다운으로 하면 제가 탑다운 발음업 얘기할 테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X 해주시고 표시를 지금 그리고 맞으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스닝 학습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 거는 발음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발음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제가 탑다운 전체적인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랜덤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컨 파트에서 뵙도록 할게요.